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서부터 세법 개론을 공부하실 건데 OT 시간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T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세법 조세 총론이라고 세법 입문 내용인데 요거를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 일단은 세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기초적인 내용서부터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세법 개론을 공부를 하죠. 자, 주로 이제 세법의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 향후. 그 다음에 일부 사례, 관련된 이론의 사례를 일부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 세법 개론이 다 끝나면 공부가 끝나면 이제 6월 말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 8월 달에 심화반이 있어요. 이 심화반이 약 1.5차 정도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무회계를 공부할 건데 주로 이것도 이론을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 세법개론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말 내용이 대부분이라 이론이 이 중에 이제 사례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주로 볼 건데 이게 주로 이제 주관식 문제겠죠. 근데 1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만.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그래서 1.5차라고 해요. 이게 이제 7, 8월에 공부를 할 건데 그 재무회계하고 같이 이제 심화반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할 시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객관식반에서 객관식 세법을 통해서 다시 세법을 공부하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겠죠. 자, 2단계까지가 이제 다 끝나면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난 거예요. 딱 끝나고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시험 보기 전에 한 최소 객관식반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요. 이제 1차 시험이 매년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시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매년 달력을 봤더니 실제 시험 일자는 시험일이 내년 2025년 2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내년은 좀 빠르더라고요. 23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시험 일자는 2025년 2월 23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객관식반이 딱 끝나는 게 한 12월 한 셋째 주나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 2달. 그 2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거예요.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했어도. 아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이제 특강을 단기 특강은 쭉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1일 특강이라고 했었는데 그 세법을 1일 하루에 정리하는 거 사기예요. 이거 못해. 어떻게 1일 동안에. 근데 했어요 옛날에. 언제 했냐면 처음 1일 특강할 때 진짜 하루에 세법을 다 한번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딱 하루 만에.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11시에 수험생들이 막 카톡으로 서로 막 얘기하는 거야. 지금 끝났냐? 아니야, 쉬는 시간이야. 밤 11시에 막. 그래서 그 11시에 쉬고 다시 거의 12시 10분 전에 끝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차가 막 끊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들은 학생들 중에 혹시 집이 먼 사람은 내가 택시비 줄게 막 그랬는데 저한테 택시비 받으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하루에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 그 단기 특강의 교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루에 끝장내기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끝장내기. 그래서 하루에 끝장내기 세법, 하루에 끝장내기 재무회계, 하루에 끝장내기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 하루에 끝장내기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은 여러분들 재무관리 선생님이 곧 이제
볼 텐데 하루의 끝장내기 재무 관리가 처음 나왔다가 다음 연도에 일일 특강을 하는데 교재로 이 용어를 쓰자, 이 제목을.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원가 관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원가 관리하고 세법을 만들자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하루의 끝장내기 세법 원가 관리 얘기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다른 과목들이 경제학 뭐 또는 상법 뭐 이렇게 쫙 다 나왔어요. 나머지 그 재무회계 선생님은 그 전에 당일치기 재무회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치기 당일치기 뭐 하루의 끝장이나 당일치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당일치기 우리 재무회계 선생님 김영돈 선생님이 당일치기 재무회계 나는 재무회계 좀 특이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뭐 자기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루의 끝장내기 이 시리즈가 더 유명해지니까 나도 편승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꿨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일치기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게 그 마지막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책이에요. 자, 그래서 참고로 그 이 하루의 끝장내기 세법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서브 노트인 세법 노트북 있어요. 그것의 왼쪽이 이론이고 오른쪽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쭉 있어요. 칠판에 판사하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사례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하루의 끝장내기 세법은 왼쪽에 있는 이론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권에. 그 오른쪽에 뭐 사례나 취재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왼쪽이라 이론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이론이 있고 그 우리 노트북에 있는 이론이 거의 동일하게 다 있어요. 참고로 우리 세법 노트북은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론책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도 정리돼 있어서 그 내용들은 하루의 끝장내기 세법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OX에서 말 문제들이 쭉 있어요. 여기에 이 OX 문제는 과거 20 몇 년 동안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서 넣었던 말. 그 다음에 향후 나올 수 있는 뭐 세법 개정이 된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도 있고 계산형 문제는 약 100문제가 좀 넘게 있어요. 100한 20문제인가 뭐 이 정도 있는데 모든 계산형의 기본적인 형태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가 더 필요하거나 또는 객관식 문제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집이 있는데 7개년간의 기출 문제집.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객관시세법이 2024년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시판 할 때 2025년 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2024년 판으로 공부하는데 실제 시험은 2025년 시행되는 법률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개정이 된다 이거죠. 세법이. 그래서 매년 세법이 언제 개정되냐면 12월 달에 개정이 돼요. 원칙적으로 이제 법률에 따르면 12월 2일 날 개정이 돼서 확정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요즘은 계속 늦어져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작년 말에 12월 31일 날 개정됐어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2월 달 말에 그러니까 시험이 실제 치고 나서 개정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늦어져요. 시행령 이런 것들이. 이따가 이제 시행령이 뭐고 법률이 뭐고 이렇게 볼 건데 일반적으로 시행령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행령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개정이 시험일 뒤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법은 작년의 세법을 올해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작년의 세법은 이제 사정돼서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년에 시험을 볼 때 딱 여기가 이제 2024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시행되는 법률을 봐야 되는데 이때 객관시세법이 또 2025년 1월 달에 나와요. 근데 그때 다시 또 객관시세법 책을 사가지고 또 보기는 힘들어요. 객관시세법 책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세법개론 책도 두꺼운데 지금 두 권으로 나눠져서 이만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 무기예요. 이렇게 두꺼워. 벽에로 사용하면 딱 맞아. 딱. 그래서 이게 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개정된 세법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하루의 끝장내기 세법도 1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 거의 반영이 돼서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얘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고 기존의 객관식 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체크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보충적으로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들어. 이렇게 안 해.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 시험 잘못 봤어요. 막 그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 몰라도 세법은 무조건 그의 동차로 거의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들 다 그랬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안 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매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봐봐요. 이 세법개론은 이게 이제 이론을 우리 공부할 때 세법 노트북 해가지고 요약서인데 일종의 서브노트죠.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개론책은 참고로 보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예제 이런 거 있어요. 뭐 예제 이런 것들 보는데 여기도 다 예제가 다 있어. 그래서 주로 예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것도 이론을 어차피 객관식 세법에도 이론이 있는데 어차피 제가 쓴 거라 다 있어요. 노트북에 있어서. 그래서 노트북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셔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법 개론책은 한 번 정도만 처음 공부하실 때 정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객관식 세법은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반 하게 되면은 객관식 세법 책을 사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여력이 있으면 복습하실 때 세법 개론 우리 수업 끝나면 이론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문제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돼서 나오는지를 보려면 객관식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객관식 세법을 보시면 좋아요. 지금서부터 여력이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 사지 마시고 지금 객관식 세법은 1세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2세는 이제 확정된 게 반영이 돼서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세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2세 나왔으니까 사실 사람은 어차피 객관식 세법은 나중에 다 사야 돼.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이제 복습할 때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은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홀수로 풀고 번호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짝수로 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객관식반에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위주로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는 객관식 세법까지 이렇게 여력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세법 개론 책의 뒤에 보면은 예제 문제 외에 연습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몇 문제씩 달려 있어. 뭐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객관식 세법은 나중에도 사야 되니까 미리 사놓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게 좋긴 해요.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은 나중에 이거 끝나면 이제 그 이론으로 했던 것들이 숫자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1차 시험이 끝나면 다시 저 세무회계를 공부해요. 근데 이 세무회계가 요 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봤던 책이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2월 만에 끝나면 3, 4, 5, 6 해서 4개월밖에 없어. 그 4개월 동안 5과목을 쫙 정리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차생들은 한 과목 빼고 한 4과목 정도가 최대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중에 세법을 그동안에 쭉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놓치면 이게 다른 과목과 달리 매년 책을 새로 사야 돼.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1차 시험 준비할 때 수준보다 조금만 더 하면 2차 시험은 잘하면 합격이 가능해요. 동차로 거의 다른 과목보다 더 쉽게.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서 이제 2차 시험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1차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우리 반 모임에서 물어봤는데 도대체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지금 시험에 준비를 하냐 그랬더니 한 자기는 3년 뭐 2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합격생들의 평균 시험 기간이 과거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게 3년 8개월이에요. 평균 합격생들. 그 중에서 이제 뻥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언제서부터 시작? 자기가 시험 본 날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3년 8개월. 뻥이지. 이걸 보려면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 4년이 거의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1차 시험을 첫 해 합격하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 동차로.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합격하는 사람이 좀 많고 3차 년도에 또 대부분 많이 합격해요.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 1차 시험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스포하고는 노여하지 마세요. 다 비슷해. 똑같아. 그 평균적으로 보면은
2, 3년 차 때 가장 합격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장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아는 수험생 중에 몇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10년 만에 합격했어. 우리 밥 모임에서도 얘기했는데 10년 만에 합격하니까 집에서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분도 전화 와서 울고 막 그랬다는 거야.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와이프도 울고 왜?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 결혼도 했어. 그 다음에 애기도 낳네. 대박이잖아요. 집이 좀 잘 살아.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결혼해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교사야. 그래서 와이프가 돈을 벌고 자기는 수험 공부하고 이게 훅훅 가요. 1차 시험 준비할 때 평균적으로 1, 2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잘하면 1년 이상 걸려. 2년 차에 합격했다고 해서 훌륭한 거야. 그래 한 3년 차에 합격했어. 그러면 벌써 이제 3년 했잖아요. 1차 시험 합격했네. 2차 시험 동차로 떨어졌어. 다음에 시험 봐. 그러면 1년 더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걸 또 떨어졌어. 그럼 다시 1차 시험을 봐야지. 그 2차 시험 합격했다고 그 다음에 다시 1차 시험을 또 봤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렇게도. 물론 이제 처음 초시보다 훨씬 높지. 근데 그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제 합격을 했죠. 1차 시험을 다시 합격한 거야. 동차로 갔는데 일부 떨어졌어. 그래서 다음 해 유예돼서 또 봤어. 또 떨어졌네. 다시 1년. 지금 몇 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6년이죠. 중간에 한번 1차 시험 또 떨어졌어. 1년 그냥 지나가. 다시 1차 시험 또 봤어. 동차로 못 합격했어요. 다시 유예됐어. 자, 일단 3년. 그래서 합격 마지막. 그래서 10년 뭐 이렇게. 이거 한두 번 떨어지면 휙 간다니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뭐 집에서 어쨌든 아버지가 돈이 있으시니까 너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못하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3, 4년도에 세 번째 1차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터무니없어.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3년까지는 여유를 줄게요. 응? 여러분들한테. 1년 차에는 터무니없어. 괜찮아. 2년 차 터무니없어. 아직 방향을 몰라. 공부하는 방향. 3년 차에. 자, 올해 커트라인이 384.5점이에요. 평균 점수로는 약 69점 정도 돼요. 평균 한 70점이 돼야지 합격해. 근데 나는 지금 384.5점, 예를 들어서 385점인데 커트라인이 나는 300점도 안 돼. 지금 몇 년 차야? 3년 차야. 그럼 이 길이 아니야. 2년 차인데 300점이 안 돼? 뭔가 공부가 잘못됐어. 한 1년은 더 해봐도 돼. 그런데 3년 차에 그 300점도 못 넘는다 그러면 진짜 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방향을 전환하시는 게 좋아. 한 해 더 하면 되겠지? 그럴 수험생이 있냐? 있긴 있었어요. 왜? 그 친구는 이렇게 늦게 깨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뭐 한 3년 동안은 막 계속 지지분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정도 탁 트여서 그 4년 차에 이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동차로 합격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평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점수나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그 내가 이 길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라는 얘기고, 혹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나는 중간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포기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평생 이 시험을 안 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면 포기하시면 돼. 근데 후회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언제가 합격해. 봄이니까.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중간에 안 했다가 했다 이러면은 시간만 흐르고 합격할 길이 점점 멀어져요. 이거 꾸준히 해야 돼. 아셨죠? 자, 전체적인 내용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법은 얘기 들었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무지하게 강해요. 다른 과목보다. 다른 과목도 휘발성이 있긴 있는데 이 세법만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이 뭐 휘발유 정도 돼. 그러면 세법은 신나? 신나 모르지. 신너라고도 하고 신나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 페인트나 이런 데다가 섞어서 쓰는 액체인데 이게 거의 나오자마자 다 증발해요. 그 신나보다 더 휘발성이 강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스라이터 있죠? 그 가스가 액체예요? 액체로 보이잖아. 그거 혹시 깨트려 본 적 있어요? 가스라이터 이래요? 깨지자마자 없어져. 그 정도야. 세법이 휘발성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강의했잖아요.
이따가 뭐 이따가도 아니야 한 10분 뒤에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 이렇게 잊어버려. 그 정도야.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제가 칠판에 뭐 판사하면 이거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칠판에 판사하는 것들은 노트북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정확하게 듣고 그 굳이 메모하고 싶으면 그 포스트지 뭐 이런 데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이렇게 메모했다가 포스트에다 옮겼다가 이렇게 붙여놨다가 내년에 어차피 또 1차 시험 끝나면 2차 시험 볼 때 다시 또 사야 돼요. 세법체로는 이 노트북은. 그러면 그때 새 책 사서 그거 띄워다가 그냥 붙여놓으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나중에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필기해서 노트에다 쓰는 거 이런 것도 안 나온다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적어놓잖아. 적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잖아. 그거 누가 적었나 이렇게. 이거 자기가 적은 기억이 없어. 어떤 놈이 여기다 이렇게 낙서를 했나 막 이렇게. 그 정도의 휘발성은. 그래서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반복해서 보셔야 돼. 그 처음 여러분들이 어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처럼 하셔야 돼. 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막 듣다가 어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한참 동안 듣다가 이제 귀가 트이면 말이 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거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트일 때까지 봐야 돼. 그 다음에 그거를 일순간에 또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다 가물가물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마찬가지. 세법이 그래요. 그래서 세법은 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딱 실력이라고 봤을 때, 그 이게 뭐 난이도라고 하고, 난이도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 그냥 쭉 난이도는. 그래서 뭐 세법의 난이도는 뭐 거의 평균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평균적이다. 뭐 이렇게 높거나 낮거나 뭐 이런 거 거의. 대신 이제 내용이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여기서부터 시험이 딱 끝나는 시점까지 공부를 할 때 세법을 지금 공부를 해요. 자, 이거 공부하는 기간이에요. 요게 이제 실력이라고 볼게요. 난이도 실력. 나의 실력은 계속 바닥을 긋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공부하는 중이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탁 튀어. 그 다음에 또 한참 봐. 그 다음에 탁 튀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 이렇게 실력이 트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계속 공부 중해야 돼. 책을 딱 며칠 어디다 핑계쳐놨어. 그럼 어떻게 돼요? 틱 떨어져. 다시야 이거 다시.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시험 보기 예를 들어서 며칠 뭐 한 일주일 동안 만약에 책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당일날 진짜 가물가물해요. 알던 것도.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까지 계속 봐야 돼. 반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왜냐면 다른 과목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한두 달 남겼을 때 암기 과목을 주로 막 보다가 그동안에 공부 못했던 과목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세법을 뒷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반드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세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 실력이 이 정도 올라와 있어도 바로 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 한 달 보기 전에까지 뭐 이런 그 수험생들도 있었어요. 뭐 심화반에서 모의고사 보면 1등해. 객관식 세법 할 때 객관식반에서 모의고사 보면 1등해. 세법이 이제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그래서 왜 잘하나 봤더니 과거에 한번 시험을 봐서 1차 시험 합격하고 유예돼 가지고 2차 시험까지 봤던 친구야. 그래서 다시 이제 1차 시험 보기 위해서 우리 기본 반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공부를 잘 하겠죠?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 세법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시험 보기 바로 한 달 전서부터 다른 과목만 집중하고 세법 책을 잘 안 봤어. 그래서 실제로 1차 시험 딱 봤는데 거의 꽈락 수준에 나왔어요. 세법이. 간신히 40점 넘었어. 그 정도야.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몰라서 틀렸겠지. 근데 이게 가물가물한 거야. 아는데 얘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그의 2차 시험도 세법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정리를 다 못해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유예됐을 때 다 합격을 했지만. 그래서 세법은 성격이 그렇다. 휘발성이 강하니까 반복해서 보는 밖에 없어요. 이게 왕도가 없어. 반복해서 봐셔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세법 노트북은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1차 시험 볼 때까지 평균 한 6번, 7번, 8번 많으면 10번까지 봐야 돼. 계속 하셨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은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게 부가가치세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해가지고 우리 강의 시간에는 요 세 개의 주요 3법이라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내용. 그다음에 요게 그 나머지 이제 1차 시험에서 나오는 세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총 우리 1차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법이 한 8문제, 법인세법이 14문제, 소득세법이 10문제 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총 얘가 32문제 해서 거의 이제 80% 가까이 차지하죠. 80% 정도.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이 5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 2문제, 지방세법 1문제. 8문제. 그래서 합쳐서 총 40문제 이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공부하는 거는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다음에 국세기본법까지는 반드시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지방세법은 뭐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3문제야 뭐 찍어야지 뭐. 40문제 중에서 40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다 못 풀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푸는 문제 8문제, 14문제, 10문제, 5문제 뭐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세부적인 이제 문제 수나 좀 이 중에 이론 문제 또는 계산형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 객관식세법 할 때 다시 한번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예요. 여태까지 과거의 기출 문제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뭐 지금은 뭐 대충 이 정도로 그 과거에 어떤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세법 그 우리 기본반에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을 공부했어. 그다음에 심화반에서 공부하는 것도 요 3개예요. 자, 그랬더니 객관식반 들어오기 전까지 이 국세기본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객관식세법 할 때 국세기본법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이게 세법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기는 여태까지 요 3개만 나오는 줄 알았대. 훌륭한 자세야. 뭐예요? 그냥 하는 것만 하면 돼. 지금 뭐 향후 뭐 어떤 걸 해야 돼. 뭐 그거는 그냥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돼. 그래서 일단 국세기본법까지 공부하고 여력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공부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는 시험을 준비하실 때 처음 1차 연도에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질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렇게 해서 쭉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